자, 이제 난이도 중에 관련된 이제 우리 실전 문제 풀이 시간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기 위해서 7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난이도 하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 걸 만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따라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 따라온 학생들, 선생님이 열심히 여러분들 내용 정리와 다시 한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것 위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일단은 그 문제 접근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1단원의 이제 1파트 다항식 연산에서는 사실은 크게 여러분들 뭐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 푸는 요것만이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두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 intermediate course, 자, 즉 중간 레벨의 실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 건데 5번 문제는 이제 다항식 A, B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일단은 연립방정식 있잖아요. 연립방정식을 해가지고 일단은 좀 간단하게 먼저 식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쵸? 일단은 뭐 A를 한번 없애볼까요? A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양쪽에 2배를 해야겠지. 2배. 그치? 2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걸로 2배가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런 식의 어떤 기본 가정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건데, 자, 일단 한번 볼게. 자, A 빼기 B가 이렇게 돼 있고 2A 더하기 3B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치? 근데 아까 우리가 했지만은 A를 없애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2배를 해야겠지? 그럼 2배를 한번 선생님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2A 빼기 2B는 자, 2배 하게 되면 전부 다 2를 곱하니까 6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 5, 10이 되겠지. 자, 그리고 아래 거는 일단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 자, 그래서 일단 내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2개를 빼야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쓰는 거에 따라서 부호가 일단은 뭐 플러스로 되냐 마이너스 되냐 그런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되고, 자, 부호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5b. 자, 일단 하게 되면 5x 세제곱이 되고, 자, 여기는 제곱이 없어요. 그러면 빼기 플러스로 바뀌고, 자, x는 마이너스 10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25x 되고 10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맞니? 자, 그러면 양쪽에 마이너스 5로 나누면 b는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b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b 값을 구했으면 a 값은 어떻게 구한다? A 값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없애려면 양쪽에 얼마 곱해? 3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이 B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값을 넘겨서 정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선생님이 자막으로 B 답을 적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4입니다.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제곱의 개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x제곱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2차, 1차 상수, 그 다음에 2차, 1차 역시 상수. 그러면 제곱이 나오려면 2차 곱하기 앞에 2차, 뒤에는 뭐? 상수. 당연한 거잖아. 또는 앞에 1차, 뒤에 1차. 그럼 2차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상수 곱하기 몇 차? 2차를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최종 2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서 2차를 찾으면 어떻게 돼? 우리 지금 개수잖아. 개수만 보는 거야. 그럼 2차의 개수는 얼마야? 4가 되겠지. 곱하기 상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7입니다. 즉 4x 곱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8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제곱인데 우리는 개수만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8 이렇게 적자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 1차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뒤에 1차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x 제곱, 즉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앞에 상수는 얼마? a가 되고 뒤에 얼마? 2차는 1이 되겠지. 1. 그쵸?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 얘가 하게 되면 a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수를 어떻게 전부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 더하기 a인가요?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23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얼마네? 마이너스 29지. 넘기니까 a는 얼마다? 6이라는 값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를 하나하나 전개할 필요가 없이 발음이 좀 막히네. 자, 하나하나 전개할 필요 없이 어떻게 각각의 지금 내가 구하는 건 제곱만 필요하니까 2차 상수 역시 마찬가지 2차식이고 1차 2차식이고 상수 2차 2차식이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로 개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된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좀 더 쉽게 풀기 위한 훈련을 여기서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는 조금 뭐 약간의 좀 문제를 접근하면서도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하면서도 이 문제는 좀 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좀 배우는 입장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얘를 전개하는 과정인데 네모에 알맞은 어떤 식을 써 넣으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 요 항에서 여러분들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d를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d를 이렇게 따로 묶었다는 얘기죠. 따로 이렇게. 맞니?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A와 C를 묶고 B와 D를 어떻게 따로 묶으라는 얘기인데 앞에 뭐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하 마이너스를 밖으로 뺐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A 더하기 B, A 빼기 B, 즉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 여러분들 보여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에서 합차 공식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여러분들 정의를 갖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자, 여기서 그러면 들어가는 게 b 더하기 d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풀어줬죠? 얘도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죠.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하라 이겁니다. 근데 정리할 때는 보통 2차부터 먼저 정리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으니까 A, B, C, D 이런 순서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 C제곱 부어주시면야지 D제곱 여기서 어떻게 돼? 2AC가 있고 막판에 2BD가 있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그냥 훈련 삼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일단 표준 문제라서 좀 이렇게 그 문제 양이 좀 약간 적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8번 문제 별표를 쳐주고 얘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자, 곱셈 공식 변형은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배웠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 열심히 여러분들 그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중요한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학을 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 계속 다른 파트와 연동돼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여기서 간단한 것만 일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8번 x제곱 y세제곱. 자,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각각의 세제곱 기억나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난이도 하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했듯이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곱셈 공식 변형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곱셈 공식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넘겨서 3xy x 더하기 y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제곱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는 곱셈 공식, 그 중에 각각의 세제곱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 등하시면 안 돼요. 자, 세제곱에 대한 여러분들 곱셈 공식 변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y의 세제곱, 자 여기서 부호 플러스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x 빼기 y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x와 y를 서로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x와 y를 요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한 식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요 10 루트 2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의 답은 자 14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 기본적으로 어떻게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빨리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번 문제 유사한 문제 스타일이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 8번 문제와 유사하죠. 여러분들 그 곱셈 공식의 역시 변형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이 변형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3개의 제곱골, 자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주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거 적어놓고 문제를 접근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1번 문제는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 제곱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 xy고요. 자, 세제곱에 대한 건 어떻게? 우리 앞에서 아까 했었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암기를 꼭 선생님이 부탁한다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1번 같은 문제, 자 내가 구하는 게 예제, 자 마찬가지 문제 속에 주어져 있어요. 문제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대입하시면 여러분들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3이라는 값을 갖고요. 자, 2번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자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더하기 꼴은 문제 속에 주어져 있어. 근데 뭘 알아야 돼? 곱하기 꼴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곱하기 꼴을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한번 정리하자면, 각각 세제곱에 대한 더하기가 문제 속에서 9라는 값을 갖고, 더하기도 문제 속에 주어져 있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돼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3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xy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곱에 대한 요 문제를 풀 때는 요 xy를 여기다가 식에다가 대입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정답은 5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빨리 말을 좀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스피디하게 하는 거고, 반드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10번에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에 부피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일단은 부피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죠? 자, 이것은 정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거, 물론 이제 뭐 육면체라고 합시다. 부피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높이가 되겠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부피를 구할 때 중간에 뻥 뚫려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딱 봤을 때 큰 부피에서 여러분들 요 뻥 뚫린 부피를 어떻게 빼면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부피, 가로가 x 더하기 3, 세로가 x 더하기 3, 높이가 x 더하기 3이니까 큰 부피는 x 더하기 3이 총 3개 있으니까 세제곱이라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뻥 뚫린 거 여러분들 선생님 잠깐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의 형태 맞습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나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림이?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러면 어쨌거나 이 뻥 뚫린 요 부분 여러분들 부피를 구하자면 높이는 x고요, 괄호는 x고, 그 다음에 세로가 x 더하기 3이 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부피 구하는 거 x가 2개 있고,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이 되고, 이게 지금 부피잖아요. 하나짜리 부피인데 문제는 하나 또 뚫린 게 둘, 셋, 세 개가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을 빼주는 게 여러분들 맞겠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게 부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넓이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크로스가 됐어요. 크로스가 지금 이 부분을 뺀다 생각하잖아요. 물론 부피니까 3개가 있는 거야, 지금 3개가. 근데 우리는 2개만 생각하자고. 그랬을 때 지금 요 3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얘 하나, 얘 둘, 얘 3개라고 했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2개만 봤을 때 어쨌거나 얘를 빼고 얘를 뺐을 때 문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중복되고 있죠. 중복되면 돼, 안 돼? 중복되면 안 되지. 그쵸? 네,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의 의미에서는 이 덩어리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덩어리가. 총 3개가 여러분들 있겠죠, 3개가. 그쵸? 총 3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못 그리는 그림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번. 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 3개에서 이걸 좀 뺀 거잖아, 3개. 근데 문제는,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지금 뭐 이렇게 하나 더 그릴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가운데 부분은 지금 3번 중복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3번이 중복됐잖아요. 3번 다 빼면 여러분들 안 되겠죠. 우리가 뺄 거는 몇 개? 하나만 빼야겠지. 이해되니? 하나만 빼야지. 지금 이거 3개가 좀 헷갈리면 내가 말했죠, 다시 얘기하지만 2개로 봤을 때는 지금 얘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쵸? 하나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3개면은 2개를 빼는 게 맞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복되는 게 뭐야? 전부 다 x 또 x가 되겠죠. 정사각형이 이 안에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사각형, 즉 부피는 x 곱하기 x인데 원래 하나는 당연히 빼야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더해 줘야겠죠. 그러면 하나만 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 다시 한번 하시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27x 더하기 27이라는 결론을 여러분들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린 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평면 도형이면 헷갈리지 않는데 얘가 부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뻥 뚫린 부분은 한 가지가 있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계산을 할 때 몇 개? 3개를 하다 보니까 3개를 뚫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중복되는 부분이.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우리가 서로 더해줬다.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염두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댓글로 다시 한번 남겨주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건 좀 쉬워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뭐야. 다항식 2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거를 뭘로 나눠요?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예요? 2x 더하기 1 있고, 자, 나머지는 얼마다? 나머지는 x 더하기 2다. 기억나니? 나누는 수는, 그러니까 즉 나누려고 하는 수 있지. 2x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나누는 수와 몫을 어떻게 했다? 곱했다.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다? 더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생님의 강의 난이도 하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A입니다. A.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x 더하기 일단 넘겨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2x 더하기 1은 얘를 넘기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a만 구하는 거잖아. 그럼 2x 더하기를 양쪽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눠? 2x 더하기 1로 여러분들이 나누면 된다는 얘기. 이 나누는 건 여러분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안 돼.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세제곱 1차, 3차 1차 뭐가 필요해? 2차가 필요하겠죠? x제곱해서 여러분들 계속 갖게 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되고요. 높은 차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도장 깨기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자, 하면 어떻게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자, 플러스 x 하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요거 선생님 반드시 요거 카톡 알아주세요. 자, 얘를 좀 띄워서 갈게요. 자, 그러면은 2x 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도장 깨면 없어지고요. 부호가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건 좀 쉬워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뭐야? 다항식 2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거를 뭘로 나눠요?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예요? 2x 더하기 1 있고 자, 나머지는 얼마다? 나머지는 x 더하기 2다. 기억나니? 나누는 수는 그러니까 즉 나누려고 하는 수 있지. 2x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나누는 수와 몫을 어떻게 했다? 곱했다.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다? 더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생님의 강의 난이도 하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a입니다. a.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x 더하기 일단 넘겨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2x 더하기 1은 얘를 넘기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a만 구하는 거잖아. 그럼 2x 더하기를 양쪽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눠? 2x 더하기 1로 여러분들이 나누면 된다는 얘기. 이 나누는 건 여러분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안 돼.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세제곱 1차, 3차 1차 뭐가 필요해? 2차가 필요하겠죠? x제곱해서 여러분들 계속 갖게 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되고요. 높은 차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도장 깨기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자, 하면 어떻게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자, 플러스 x 하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 반드시 요거 카톡 알아주세요. 자, 얘를 좀 띄워서 갈게요. 자, 그러면은 2x 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도장 깨면 없어지고요. 부호가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헷갈리네. 자, 2x 제곱 해서 없애주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 지금 선생님이 약간 버벅거린 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사는 곳이 여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김포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지금 날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그거 보다가 지금 잠깐 멘붕이었습니다. 이해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일단 얘가 1차죠. 얘도 1차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무조건 얘 차수가 얘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마이너스 1로 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빼면 얼마 돼요? 자, 얘는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그쵸? 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단원에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 난이도 중급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좀 빨리 말을 하는 좀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는 이 파트는 여러분들 크게 사실은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만 좀 철저히 해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난이도 중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다음은 이제 난이도 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거나 세 문제 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죠?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으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바이바이.